안녕하세요. 2차전지 산업을 24시간 밀착 취재하는 24시스텝업의 한중입니다. 이번 종목 분석 영상은요, 에스코넥입니다. 제가 오늘 에스코넥을 첫 영상으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에스코넥이 현재 2차전지 관련주들 중에서 좀 과도하게 낙폭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첫 번째로 영상을 좀 촬영을 하고 있는데, 우선 수급 문제가 가장 큽니다. 수급 문제가 가장 크고 시장에 대한 문제는 사실 그렇게 크게 적용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콘의 분석 내용은 일단 매크로적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매크로적인 부분 말씀드리고 2차전지 관련해서 지금 왜 이제 수급이 좀 주춤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에스콘에게 오늘 이 매도 물량을 쏟아내는 곳이 과연 어디일지, 그리고 이 마이너스 6%까지 이 하락견인을 한 주범이 누군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매크로적인 부분을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이번에 이제 미증시가 좀 소폭 하락을 하면서 테슬라도 좀 조정을 받고 2차전지의 전반적인 좀 제한적인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 이번 CPI 결과는 헤드라인 컨센 소폭 상회와 그리고 코어 컨센 부합이라는 조합을 보였다라는 관점에서 증시 중립적인 재료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쉽게 얘기해서 제가 어제 CPI 결과가 좀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결과 값이 증시에 큰 영향을 주기보다는 중립적인 요소로 좀 작용을 하면서 관망세를 좀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값을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로써 이제 9월 고용지표와 그리고 CPI 이벤트가 종료가 됐으니까요. 11월 이 FOMC 한국 시간으로는 2일 새벽입니다. 그 전까지는 주식시장을 이제 앞으로 연준 위원들의 발언과 우리가 이제 실적 시즌에 진입을 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실적 시즌과 그리고 지정학적 이슈에 연동이 돼서 주가 흐름을 좀 좌지우지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CPI 결과를 보고 향후 연준 위원들은 이 매파적 발언을 할 가능성이 좀 높아졌지만, 지난주에 비해서 이번 주 발언이 있었던 이 연준 위원들의 매파 수위가 약해지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매크로나 지정학적 분위기를 보면은 좀처럼 자신감을 갖기가 좀 어려운 장세인데, 국내 증시는요, 이 최근 연이은 상승으로 인해서 오늘 소폭 조정을 받는다라고만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전지 관련주들 또한 이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 이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일 지금 수급에 좀 제한적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의 잠정 실적 발표 이후에 액션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이제 딱히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측을 하기보다는 결과값이 나온 이후에 이 2차전지 관련주들이 과연 어떻게 반응을 할지 그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실적 부분 같은 경우는 실적 부진에 대해서 기존부터 얘기가 나왔던 이슈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했던 실적 부진 이슈, 잠정 실적이 나오더라도 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부분은 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현재 공매도 물량이 굉장히 크게 늘어난 상태거든요. 이 공매도 거래 대금도 늘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공매도 세력으로 인해서 이 실적 부진 이슈를 가지고 주가를 더 끌어내린다라고 한다면은 2차전지 전반적으로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공통적으로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에스코넥을 좀 살펴볼 건데, 에스코넥 차트를 일단 보시면은 제가 어제 막 올려드린 에스코넥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상단에 지금 제한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해당 저항대를 돌파를 해야지만 주가 상승이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시점을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구간을 돌파를 못한다라고 하면 다시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1차적인 조정 구간은 뭐 21선이 될 수 있고, 아니면은 더 하락세를 보인다면 1,700원까지도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좀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어제도 그 수급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단기적으로 이제 매집했던 기관들이 그 매도 물량이 출회를 하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딱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딱 그 흐름이 명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말씀을 드려보면은 딱 보시면은 이제 가장 많이 매도를 하고 있는 게 보이죠. 신한투자증권입니다. 신한투자증권이 원래 90만 주가 갖고 있었을 거예요. 대략 8, 70만 주를 갖고 있었는데 최근 계속 매도를 진행을 하면서 오늘 전량 매도를 하고 추가적인 매도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이 물량들이 나왔을 때 과연 어디 쪽에서 이 해당 물량들을 받고 그거를 가져가느냐인데, 지금은 KB증권이랑 NH, 삼성에서 좀 골고루 나눠서 물량을 좀 가져가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이랑 키움증권은 지금 개인 창구기 때문에 오늘은 아마 미래에셋이 좀 키움보다 더 많은 매수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소폭 개인들의 매수세가 찍힐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JP모건도 지금 단기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거든요. JP모건은 원래 100만 주 이상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 좀 일정 기간 동안 차익 실현을 진행을 하면서 40만 주까지 현재 물량을 줄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아셔야 될 거는 신한투자증권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물량을 단기 차익 실현을 하면서 오늘 주가가 소폭 하락했다.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해서 JP모건이 매도 물량을 보이면서 하락세에 좀 압력을 가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물량들을 KB증권이랑 NH 그리고 삼성에서 나눠서 매수를 하고 있는데, 이미 주가가 하락한 이후에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 반등을 그렇게 크게 기대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단지 지금 이 구간을 지켜주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단지. 그래서 초기에 매도 물량이 나온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시초에 바로 매도를 때려버린 거기 때문에 지금 9시에 장땡 시작하자마자 매도를 해버리는 바람에 지금 거의 시초가의 마이너스가 5%에서 6%까지 떨어졌죠. 그리고 지금 단기적으로 좀 낙폭을 보인 것 같은데, 추가로 매도세가 나오면서 낙폭을 보인 것 같은데, 이 구간을 과연 지켜주는지 안 지켜주는지 여부는 여러분들 계속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의 이제 물량이 나왔을 때, 잠정 실적이 나왔을 때 과연 또 어떻게 반응을 할지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는 에스코넥을 그 상방과 하방에 대해서 둘 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은 하방에 대한 그 투자 전략에 대한 리스크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듯 주가는 언제나 이렇게 상승을 할 수는 없어요. 이슈가 나와야지만 상승 모멘텀이 나오고 상승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에스코넥은 10월 달에 이제 자잔의 생산부지 확보를 진행을 하잖아요. 아직까지 그 이슈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 조정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을 하고, 이 박스권 상단 구간에서의 단기 박스권을 지금 형성을 하고 있잖아요. 1,800원부터 좀 짧게 잡으면, 타이트하게 잡으면 1,800원부터 2,100원까지의 단기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있는 건데, 이 구간에서의 변동성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스권 상단 구간인 2,100원부터 2,200원 구간에서 진입을 하신 분들은 지금 조정 구간에서 굳이 힘들어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밑에 하단 그 레인지를 좀 잡아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우리가 감안을 하고 추가 매수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흐름이 아직까지는 이탈을 하지는 않았어요. 저희가 이제 전략을 짰던 거는 이 박스권 구간에서의 흐름은 언제든지 나와줄 수 있고, 하방에서 있던 거는 우리가 예상했던 시나리오가 나오지 않을 때, 이제 뭐 생산부지 확보가 지연된다라던가, 아니면은 어제도 말씀드렸듯 이 단기적으로 매수 물량을 가지고 있던 증권사들이나 그런 운용사들에서 매도 물량이 나왔을 때, 단기 차익 실현이 나왔을 때 주가가 반응하는 것을 보고 대응을 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잡아놨던 그 구간들을 이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시면서 좀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매도는 딱히 에스코넥의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그 댓글로 달아주신 것 중에 중동에 대한 정세가 좋지 않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맞습니다. 중동의 정세가 좋진 않아요. 하지만 사우디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과는 전혀 무관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우디랑 이란이 현재 사이가 좋지 않은 게 아니에요. 지금 얘네들도 이제 최대한 이 전쟁을 좀 빨리 끝내고 싶어서 최근에 통화까지 진행을 했는데,
사우디랑 이란이 붙는 게 아닌 이상 우리가 그렇게 크게 걱정할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리스크가 제한적인 부분이니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해두시되, 너무 그거에 대한 불안감을 갖진 않아도 된다. 지금 현재로서는 불안감을 갖지 않아도 된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결과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예상했던 흐름 내에서, 범주 내에서 주가 흐름이 나오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기다렸던 일정 부분만 생각을 하면서 주가 흐름을 여러분들이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KB증권이랑 NH투자증권, 삼성증권이 물량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5일 기준으로 해서 KB증권이 이제 매수세를 많이 올렸습니다. NH투자증권이랑 JP모건은 좀 매도 물량이 좀 나오면서 살짝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5일 기준으로 보기보다는 20일 기준으로 보면서 최근 이 단기 박스권을 형성했던 주체들의 물량이 빠져나가는지 안 나가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신한투자증권이라는 하나의 큰 물량이 빠졌기 때문에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JP모건입니다. JP모건의 물량이 중요하고 키움증권은 뭐 개인들의 물량이기 때문에 주가가 더 떨어져야지 키움증권은 매도 물량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지 구간이 이탈이 나오는 순간 개인들의 매도 물량이 나오겠죠. 그때 아마 키움증권 물량은 매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까봐 제가 영상을 좀 이렇게 찍고 빠르게 올려드릴 거라서 말씀을 드렸는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예상했던 그 범주 내에 있다 라고만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스콘에 오늘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은 투자 권유 목적이 아닌 기업 분석 목적으로 제작됐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